건강하고 행복한 수호씨의 오늘 마지막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굉장히 늦은 시각에 올라가게 돼서 못 보신 분들 제가 내일 아침에도 꼭 시청해 주시길 바란다 라고 부탁의 말씀드렸는데, 자, 이번 소식은 좀 속상한 내용보다 좀 신나고 팩트 있는 내용 위주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정말 이 언론사의 황당한 기사를 가지고 정말 팩트로서 꼬집어 말씀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고 계십니다. 비록 댓글은 몇십 개 달리지 않았지만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댓글로 남겨주시지 않아도 이 영상의 좋아요 개수만 봐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좋아요가 수천 개가 된다라는 건 적어도 제 영상을 보신 수천 명의 분들은 제 이야기에 공감을 해주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인데요. 자, 이와 더불어서 오늘 마지막 소식에는 임영웅님에 대한 이 위상을 다시 한번 이 대기업들의 움직임이 엄청나구나, 정말 심상치 않구나 라는 내용을 전달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이렇게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이 광고주들의 이런 영업이익 급감, 그 이유, 여기에 대하여 말도 안 되는 기사를 쓴 기사 내용을 가지고 꼬집어 드리기도 했는데, 그와 함께 전달드린 이야기가 있죠. 바로 수많은 안티팬들, 수많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몇몇 안티팬이 맞겠네요. 수많은 팬들 대비 몇몇 안티팬들의 이 참 황당한 처사를 보고 저처럼 생각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댓글을 봐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안티들에 대한 문제점이 심각하다라고 꼬집는 건 제가 아까 설명드린 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까글이 뭐냐면 남을 까는 글입니다. 그러한 그 까글을 보고 우울해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있다고 해요. 까글을 보면 우울하고 그러지, 나는 까글이 많은 아이돌이나 가수들은 관리 차원으로 알아서 검색하지 않는 것도 능력이라고 생각해. 까글을 보면 가장 힘든 게 혹시라도 내 가수가 볼까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안 좋대, 이렇게 혹시나 내 가수를 정말 이 안티 글처럼 안 좋게 볼까봐 걱정이 돼서가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관심 없는 사람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이 게시판에 조회수가 많이 나와도 50만 정도인데 이 50만이 정상적인 대중이 아니라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안티글을 남기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히키코모리. 히키코모리가 무엇이냐? 그야말로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그냥 일본말로 틀어박히다라는 뜻이거든요.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집안에만 틀어박힌 사람들을 일본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보고 히키코모리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일본에서 197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서 이 버블 경제가 붕괴가 되면서 장기적인 경제 불황이 시작되자 이 90년대부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죠. 근데 이건 일본에서 7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거에 비해 우리나라는 2000년대가 넘어서서 서서히 등장하여 2023년인 지금에는 이 히키코모리, 사회 부적응자들이 굉장히 많이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히키코모리의 대다수가 3, 40대도 존재합니다만 대다수가 10대의 어린 청소년들, 그리고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많다고 해요. 청년이라고 해서 남자만 일컫는 게 아니라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근데 아까 정리를 해드렸죠. 분명히 임영웅님에 대해 그렇게 말도 안 되게 해집고 꼬집는 이들 대다수가 타가수를 응원하는 잘못된 안티팬일 거다. 자, 근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니 몇몇 분들은 벌써 알고 있었다라고 눈치채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렇게 아이돌을 응원하는 팬들 중에 건강한 팬도 많지만 저렇게 히키코모리, 집안일만 틀어박혀서 컴퓨터로 키보드만 두들기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이들 눈에는 당연히 모든 것이 불만일 것이고 자신이 응원하는 가수보다 잘 나가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보고 고운 마음이 들지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런 말도 안 되는 낭설과 말도 안 되는 안티 글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안티 유튜버들도 양산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시청을 해주니까는 조회수가 올라가고 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기왕 돈을 벌 거면 좋은 이야기를 해서 자신이 응원하는 자신의 가수에 대해서 팩트 있게 잘 전달했다면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시기로 얼룩진 안티들의 행보가 알고 보니 제가 말씀드린 이런 히키코모리들이다. 뭐 대다수가 100%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히키코모리라는 이 단어 자체가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뭐 이상한 사진 그림들이 나올 만큼 사회적 문제입니다. 네,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가볍게 무시해 주시면 될 것 같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재밌는 글이 또 올라왔어요. 내가 임영웅이랑 결혼해서 효도한다고 했다. 옛날에 제가 한번 여러 번 설명드렸던 게시물인데 뭐 최근에 임영웅님에게 상속한다라는 할머님의 이야기가 다시 한번 이렇게 회자가 되는 것처럼 옛날에 많은 사람들을 빵빵 웃음을 터뜨렸던 임영웅님에 관련된 게시물들이 또다시 회자되고 또다시 회자되고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도 그런 글이에요. 내가 임영웅이랑 결혼해서 효도한다고 하니까 엄마가 홍홍 그럼 너무 좋지. 그게 최고의 효도인 거 잘 알고 있지? 라면서 너무 좋아한 거죠. 상상만 해도 즐겁다. 야, 지금부터 노력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엄마가 나간 지 10분 뒤에 전화가 와선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 영웅이도 영웅이 엄마한테 효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그런 거 같네 이러면서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분 동안 무슨 생각을 했길래 곰곰이 생각해보고 전화한 것도 웃기고 저 말 하려고 전화한 것도 웃겨. 근데 난 안 웃겨. 아줌마 당신은 누구의 엄마입니까? 라면서 이 따님이 그다지 굉장히 분통해하면서 올렸던 이 게시물이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개웃긴다. 어머니가 배려심이 깊으시네. 아줌마라니 역지사지 레전드다. 진짜 뜬금없으시다. 사실상 영웅이 엄마는 핑계고 우리 영웅이가 너랑 결혼하는 게 싫으신 것이. 그러니까는 자기 딸인데도 나의 영웅님과 우리 딸이 결혼하는 건 싫다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가 쏟아졌는데 이게 다시금 회자가 되면서 일반인들 반응을 보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아, 개웃긴다. 우리 엄마는 임영웅이 너랑 왜 결혼하냐? 라고 하던데. 엄마,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잘났다며요. 그러니까 엄마를 그렇게 평소에 엄마가 이 따님에게 예쁘다, 너가 최고 잘났어 라고 했는데 영웅님과 결혼한다라고 하니까 임영웅이 너랑 왜 결혼하냐? 라고 해놓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항상 이렇게 이 시니어 세대 나이대 분들은요. 굉장히 팩트 있으신 것 같아요. 잘생겨야 잘생겼다 그러고요. 못생겼으면은 그냥 못생겼다고 하고요. 귀여우면 그냥 귀엽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어머니한테 임영웅과 결혼한다고 하니까 임영웅이 왜 너랑 결혼하냐? 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너무 웃긴다. 엄마 너무 웃겨서 아파요. 우리 엄마 유튜브 너무 재밌어. 아, 엄마 너무 배가 아파. 뭐 이런 반응이 빵빵 터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다양한 이야기가 이렇게 대중들의 사이에서도 굉장히 좀 레전드적인 우프지만 저런 재미있는 사연들을 통해서도 아, 이 정도구나. 임영웅이 우리 엄마에게, 우리 어머니 세대에게는 이 정도의 파워를 보여주는구나 라는 걸 좀 간접적으로 많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우리 소천사님들도 좀 비슷하시지 않을까요? 따님을 두고 계신 분들 중에서 임영웅님과 따님이 결혼한다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그래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뭔가 시간이 지날수록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선 제가 말씀드리려 했던 이 대기업들의 행보, 임영웅 가수를 붙잡기 위한 대기업들의 엄청난 이 움직임이 벌써 시작됐다. 대기업계의 지각 변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부터 한번 살펴보면 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CJ, CGV 2022년 매출이 1조 2813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와, 1조라니. 어마무시한 금액이죠. 조 단위면은 이제 국가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조 단위인 걸로 아는데, 야, CGV 매출만 1조라니.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1조 2813억 원을 CJ E&M 전체 매출도 아니고요. 2022년 한 해 매출이
CJ CGV에서만 1조 2,800억 원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이렇게 적혔어요. CJ CGV가 이렇게 연간 매출이 1조 원이 넘어섰다라고 말을 하면서 2022년도에 CGV를 비롯한 전국 극장을 찾은 관객 수가 코로나가 발생된 이후 처음으로 연간 관객 수, 1년 동안 방문한 관객 수가 1억 명을 넘어서며 CGV 매출 증가에 엄청 크게 기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022년도 CGV의 국내 매출은요, 7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전년 대비 115% 증가했다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매출 증가에 잇입어 영업 손실액도 전년 대비 123억 원이나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손실액을 100억 원 이상 줄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국내 매출로만 7천억이라고 되어 있죠? 왜 국내 매출액이 7천억이냐? 1조 2천억이라는 매출이 발생했는데 이 중에서 나머지 5천억은요. 몇천억 하니까 현실감이 없네요. 자, 이 5천억 중에 대다수가 해외 매출이었다라는 겁니다. 우선 CGV 베트남에서 1,400억 원,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925억 원, 요런 식으로 기록을 하며 연간 흑자를 기록했다. 베트남과 인도에서 특히 높은 이익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의외로 중국과 터키에서는 극장가의 어려움이 지속됐지만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대박이 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베트남이 굉장히 새로운 시장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인도네시아에서도 많은 흑자 전환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얘기를 하며 임영웅님의 I'm Here로 더 파이널 포스터가 뜬금없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좀 자세히 보면 어떤 말이 있냐? 결국 CJ는 국내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어 영화관에서 마스크 없이 영화 관람이 가능해지면서 2023년 올해부터는 코로나 영향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실적 회복에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동안 극장을 찾지 못했던 관객들이 다시 돌아올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며 여러 이제 막 영화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리고 이 CGV의 허민의 대표, CGV 대표는요, 지난해 범죄도시2와 아바타와 같이 1,000만 관객을 돌파하며 관객들은 변함없이 극장을 사랑하고 있다. 특히 2023년에는 극장의 차별화를 강조할 수 있는 4DX와 스크린X 등의 기술력 강화를 통하여 다양한 사업을 확장해 이 공간 비즈니스 사업자, 극장을 좀 더 첨단 기술의 공간으로 전환시키는 공간 비즈니스 사업자로 진화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때 이 허민의 대표가 말을 한 4DX와 스크린X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맞습니다. 임영웅님의 I'm Here로 더 파이널 콘서트 무비에 적용되는 CGV의 첨단 기술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죠. 임영웅님이 저런 장소에서 인터뷰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이 신사옥 건물일 수도 있고 CJ ENM의 본사 건물일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이기도 합니다. 결국엔 이 기사에는 그 어디에도 임영웅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이 포스터, I'm Here the Final 포스터가 들어가면서 이 CGV가 2023년에 다른 분야에서도 흑자 전환을 꾀하고 있다. 국내 영화 시장도 회복세에 접어들어 굉장히 많은 관객이 유치될 것 같다. 그 중에서도 I'm Here the Final에 적용된 스크린X 기술을 전면에 내세우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 영화 포스터가 바로 우리 임영웅님의 극장판 영화 콘서트 포스터란 얘기입니다. 이렇게만 유추해 보셔도 이제 감이 오시지 않습니까? CJV에서 정말 아티스트 임영웅의 영화를 엄청나게 밀어주고 있구나. 엄청난 투자와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국내 같은 경우가 해외에 비하여 높긴 했지만 여전히 더 많은 실적, 순이익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특히나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콘서트 무비가 개봉이 되면서 작년에 범죄도시2와 아바타의 아성을 뛰어넘는 엄청난, 제가 예측드렸죠? 1000만 관객 가능할 거다. 지금 임영웅님의 유튜브 구독자 147만 명의 분들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만 시청을 해도 100만이 훌쩍 넘고요. 이분들이 한 대여섯 번 시청하면은 1000만 관객 돌파라고 했습니다. 근데 벌써 영웅시대 분들 중에 대다수가 매주 가서 보겠다라는 분들도 있어요. 극장에서 내려갈 때까지 매주 가서 보고 즐길 거다. 그럼 이거 3개월 동안만 개봉을 해놔도 주말마다 가면은 한 달에 5주니까요. 한 명이 매주 한 번씩 간다고 하면 3개월이니까 15번을 보게 됩니다. 단순 숫자 계산으로만 따져봐도 I'm Hero The Final은 시작 전부터 대박이 예고가 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CJ ENM의 또 다른 기사가 올라왔어요. CJ ENM의 미국 스튜디오 피프스 시즌이 아마존, 디즈니, BBC 등 정말 굵직한 이 OTT 업계에서 일을 했던 방송 관계자들의 글로벌 인재 적극 영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글로벌 진출을 위하여 CJ ENM은 해외 OTT나 해외 방송사에 엄청난 인재들을 대거 영입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 구조를 개편하면서 글로벌 유통과 배급망, 이게 뭐냐면 영화를 수출하듯이 또는 수입하듯이 CJ ENM의 티빙에 이 해외 영화들을 삽입하거나 우리나라 컨텐츠를 수출하겠다. 그것을 위하여 이렇게 유명한 인재들을 영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CJ ENM이 무조건 잘 나가는 건 아니에요. 흥행부진의 구조조정까지 있었다. CJ ENM이 연초부터 뒤숭숭했다. 지금 보니까 신작 영화와 예능 등 실적이 저조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흑자 전환을 한 건 국내만이 아니라 베트남, 인도네시아와 같은 이쪽 아시아 계열에서 큰 돈을 벌게 된 것이고, 사실 CJ ENM의 이 영화 부분 같은 경우는 연말 연시 기대작이었던 영웅과 유령이 국내 시장에 생각보다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손익분기점 350만 명으로 알려져 있었던 영웅,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님의 서사를 담은 영화 내용이죠. 손익분기점이라는 건 내가 이 정도의 금액을 투자했는데 내가 손해를 보지 않고 이제 제로섬이라고 하죠. 이득도 보지 않고 손해도 보지 않은 딱 제로가 되는 시점이 손익분기점입니다. 근데 그 손익분기점 기준이 바로 350만 명 관객이었다라고 해요. 근데 아직도 지난해 12월 21일 날 개봉하여 7주가 지난 이번 달까지도 315만 명으로 이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만약에 상영관에서 내려가면 이 영화는 마이너스, 적자를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주요 매출을 담당하던 방송도 어려운 상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CJ ENM 역시 OTT만이 아니라 방송 채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주력하냐? 결국 글로벌이다. 주요 매출이 내수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글로벌 스튜디오 피프스 시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인 OTT 티빙을 통하여 글로벌 영업이익이 발생하려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CJ ENM이 글로벌 산업을 두고 멀리 내다보며 투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쉬운 상태는 아니지만 굉장히 글로벌에 집중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카카오뱅크에서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집니다. 이 카카오뱅크의 어떤 실적 관련과 더불어 주식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이 카카오뱅크의 4분기 수익이 150억으로 전년 대비 36%가 넘는 수치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여기저기에서 감소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하여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나 국가 경제 수준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가 굉장히 휘청휘청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바로 이 카카오뱅크에서 가수 임영웅님에게 카카오뱅크 모두의 스타상을 주관하여
후보자로 선정이 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이 카카오뱅크 내에서도 이 은행과 팬덤 비즈니스의 궁합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상을 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카카오뱅크 측에서 이 팬덤 사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니어층 모시려는 카카오뱅크, 답은 임영웅이 있다라는 기사를 참조해보면 더욱더 자세히 알 수 있다라고 이 원문에 적혀져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것을 찾아보니 작년 12월 18일에 시니어층 모시려는 카카오뱅크, 답은 임영웅이 있다라고 나타나져 있습니다. 결국 카카오뱅크 역시 팬들의 높은 참여도를 기대할 수 있는 이 투표를 매개체로 국민 가수로 불리우는 임영웅의 팬클럽 영웅시대를 자신의 카카오뱅크 고객으로 만들기 위한 포섭을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최근에 있었던 이 투표조차도요, 아티스트 임영웅님에게 주는 모두의 스타상이기도 했지만 영웅시대 분들이 카카오뱅크에 가입하게 만들려는 하나의 홍보수단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지금 보면 CJ ENM도 글로벌 진출을 하여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 이 CJ CGV가 뭐 적자를 보는 부분도 존재하고 있음에도 이 영화 산업에 대하여 아티스트 임영웅님 같은 이 콘서트 극장 무비를 전면에 내걸면서 스크린X라는 최첨단 기술력을 통해 올해는 코로나가 종영되고 있는 만큼 많은 관객들이 유치될 거다라고 기대 심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 카카오뱅크까지, 결국 CJ ENM과 카카오뱅크까지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하여 굉장히 의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대기업들이 이렇게 한 가수에게 의지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만큼 임영웅님이 광고 모델로서 가지고 있는 이 파워가 어마무시하다는 겁니다. 그 수준이요, 그냥 일반적인 좀 유명한 스타다, 좀 유명한 가수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가히 압도적이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사우디와 손을 잡은 카카오엔터와 CJ ENM이 SM 인수전에 촉각을 드러내고 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이제 SM의 이수만 대표가 절대주주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누가 SM을 인수하느냐가 굉장히 나뉜다고 했습니다. 근데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도 CJ ENM도 SM을 인수하기 위해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수치가 장난이 아니에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사우디 국부펀드 6천억을 투자 유치했고요. CJ ENM은 사우디 문화부와 문화교류를 협력하면서 맞선을 잡게 됩니다. 결국 이 사우디라는 곳을 두고 카카오도 카카오 나름대로, CJ도 CJ 나름대로 K 컨텐츠 영토 확장을 위하여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것이 SM 엔터테인먼트 인수를 향한 양사 간의 경쟁이 재점화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CJ ENM이 또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SM이라는 회사를 인수하게 되면요, 엄청난 엔터테인먼트, 안 그래도 자체적으로 연예인을 매출하고 있지만 더 거대한 우리나라 3대 기업인 SM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면서 더 많은 가요계와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이 두 회사가 투자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카카오가 됐건 CJ ENM이 됐건 양쪽 다 굉장한 미래를 보고 투자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두 회사가 지금 점 찍고 있는 게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이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대단한 가수이기 때문에 지금 전면적으로 아티스트 임영웅을 쟁취하기 위한 대기업들의 이 움직임이요,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엄청나게 치열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좀 많이 공감이 되십니까? 그만큼 대단한 가수를 우리가 응원하고 있기 때문에 1회 1비할 필요가 어떻다? 전혀 없다. 1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럴 땐 그냥 임영웅님의 노래 몇 곡 듣고 나면 안티들의 헛소리가 싹 잠재워진다 라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지금 굉장히 난리가 난 영상이 제 입으로 그렇게 말하기가 좀 민망한데, 난리가 난 영상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저희 어머니가 올려놓은 영상이에요. 자, 제가 이렇게 항상 고정 댓글
최상단의 링크로 남겨드린다라고 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 관심 좀 가져주시길 부탁드려요. 보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링크예요. 이게 바로 소시 어머니가 운영하는 채널입니다. 들어가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오늘 영상을 올렸는데 어떻게 공황장애를 임영웅님을 통해 극복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오늘 마스크를 벗으면서 얼굴 공개를 하시게 됐습니다. 저는 벗으라고 한 적이 없는데 그냥 어머니가 답답해서 벗으셨다고 해요. 저도 뭐 요즘 이렇게 얼굴이 안 보이고 마이크로만 더빙을 하다 보니까 마스크를 안 쓰고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한데 확실히 마스크를 안 쓰니까 편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의 뭐 개인적인 사업 업무도 하고 있고 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뭐 그렇다고 제가 죄를 지은 건 없어요. 뭐 이상하게 억측하는 헛소리들이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그냥 어머니는 이제 은퇴도 하셨고 답답하기도 하고 나를 누가 알아보겠냐 라면서 마스크를 과감히 벗겠다라고 저한테 말씀하시고 오늘 영상을 찍으셨다고 합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 이 링크 따라서 오셔서 시청도 많이 해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많이 남겨주시고 댓글로 응원도 해주신다면 이 소시의 어머니가 더욱더 힘을 내서 정말 진정한 어찌 보면 저보다 더 훨씬 찐팬이죠. 진정 임영웅님을 사랑하는 그 큰 마음을 함께 공감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알릴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내일 아침에도 이토록 신나게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팩트 소식 전달드릴 예정이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밍 투표 활동까지 부탁드리며 우리 내일 아침 영상에서 일찍 신나게 곧 만나요.